김건희 여사 첫 공식 패션, 흰색은 다나 순수 백이민족, 김건희 블랙 올 화이트 패션 숨은 의미, 내조의 전념 뜻 같은 보도가 여럿 나왔습니다. 이 역시 가십성 소재를 다수 언론이 다루면서 더 큰 화제로 번져간, 국민 한 10명 중에 6명이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조용히 내조하는 게 좋다. 아니, 내조를 지금 조용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용한 내조가 실제로는 전혀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 지금 대통령실은 건건히 나서서 김 여사가 이런저런 내조를 했다. 김 여사께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제대로 된 구두를 신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또 여러 언론은 구두 내조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대통령실의 이미지 메이킹 의도가 담긴 보도가 아닌지, 주민이나 행인이 아니라 김 여사의 측근이 찍은 게 아니냐, 불투명한 유착을 통해 권력의 특정한 의도를 전달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 여사 의혹을 다룬 보도는 자취를 감추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허위 이력 의혹 또한 서면 조사하기로 권력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106억 원 상당의 막대한 시대 차익을 거둔 중대 경제범죄, 김 여사도 여기에 계좌와 돈을 댄 공범 아니냐 의혹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소환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 어떤 다른 방식의 조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수사의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검찰이 최소한의 대면 조사조차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내준다면 국민의 신뢰는 산산조각,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태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십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칭찬 일색입니다. 옷차림과 머리 모양 등 빼어난 패션 감각을 추켜 세우면서 동시에 고가 명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탈한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둘째, 신박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여사가 직접 준비한 샌드위치와 당근 주스를 대접했다면서 국정 내조를 본격화했다거나, 세월호 참사 다음 날 김 여사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노란색 스카프를 두른 채 산책을 했다는 등의 기사입니다. 셋째, 단독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함께 실리는 사진 등에는 독자 제공이라는 설명이 붙지만 일반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구도의 사진이거나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미지 메이킹 의도가 보이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사들에 가려 정작 공적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사안에 대한 보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은 다수 언론의 외면 속에 공공의 관심으로부터도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도 서면 조사 등으로 대충 조사를 마무리해 의혹을 털어주고 가겠다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 후보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에도 전혀 나서지 못했죠. 또 윤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당선 뒤에도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이른바 간보기성 사진과 동향 기사가 간간히 소나기처럼 쏟아졌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김 여사도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공식 행사 참석 외에 공개적 대외 활동은 자제하는 듯 보입니다. 애초 공약과 비판적 여론을 모른 채 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취임 직전인 5월 6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향후 행보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 66.4%가 조용히 내조에만 집중해야 한다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서도 김 여사가 취임 뒤에도 조용한 내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정치공세 연장선상에서 그런 여론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늘 하셨거든요. 뭐 조용한 내조를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조용한 내조가 실제로는 전혀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내조라면 말 그대로 조용히 넘어가야 할 일들인데도 지금 대통령실은
건건이 나서서 김 여사가 이런저런 내조를 했다 공개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가십성 에피소드마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 바쁩니다. 지난 5월 22일이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언론 질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별안간 제가 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며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쇼핑 때 굽이 없는 편한 신발 좋아하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늘 그런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데 김 여사께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제대로 된 구두를 신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결혼식 때 신었던 보통 양복에 신는 구두를 신고 가라고 하셔서 대통령께서 그 구두를 닦아서 신고 왔고 어제는 그 구두를 특별히 신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얘기하시다가 윤 대통령 구두를 바이든 대통령이 보면서 대통령 구두가 너무 깨끗하다고 나도 구두를 더 닦을 걸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언에 따라 결혼식 때 구두를 신은 덕분에 두 정상 간에 친근한 대화가 오가는 등 회담 분위기가 잘 조성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첫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질문에 앞서 선제적으로 언급한 것에서 뚜렷한 의도성이 느껴진다는 게 저만의 판단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걸 또 여러 언론은 구두내조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김 여사가 한미 정상회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관람에 동행한 것을 두고도 여러 매체들은 김 여사는 한두 걸음 뒤쪽에서 걸으며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가 전시기획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관람 안내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맡아 직접 전시를 안내하지 않고 뒤따라 걸으며 조용한 내조에 주력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안내는 박물관의 최고 전문가가 맡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김 여사가 이 당연한 상식을 깨지 않았다고 조용한 내조에 주력했다 평가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에 앞서 5월 12일엔 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국정내조 김건희 여사 10일 비공개 회의에 샌드위치 대접 이런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침밥을 걸은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와 당근 주스가 제공됐는데 이걸 준비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데일리는 참석자들이 음식물을 먹는 사진도 같이 내보내면서 회의 참석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사진 출처는 아예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대통령실 회의 사진을 어떻게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더 놀랍습니다. 김 여사의 국정내조를 띄우기 위한 대통령실의 이미지 메이킹 의도가 담긴 보도가 아닌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의도에 언론 매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런 식의 사례는 윤 대통령 당선 뒤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첫 사례는 4월 초 아크라비스타 아파트 앞에서 경찰견을 안고 있는 김 여사 사진이 공개된 것이었죠. 4월 4일 새벽 5시 연합뉴스가 김건희 여사 윤 당선인 취임 전 공개활동 개시 검토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독자 제공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 뒤 여러 매체들이 비슷한 구도의 사진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쏟아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많은 매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입은 후드티가 이전에도 입었던 이른바 재활용 의상이며 슬리퍼는 3만원대, 안경은 10만원대의 비고가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양산해 냅니다. 대부분 복붙 수준의 재활용 기사들입니다. 슬리퍼가 순식간에 품절됐다며 김건희 완판녀 등급 기사 또한 우죽순으로 내놨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김씨 팬클럽에서 지지자들은 해당 슬리퍼 사진을 공유하며 나도 사고 싶은데 벌써 품절됐다, 완판녀 등급, 검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면서 김 여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조사 결과를 보면 4월 4일에서 6일 네이버에서 김건희로 검색했을 때 경찰견 사진을 포함한 기사는 무려 226건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사진 역시 독자 제공이라고 소개됐지만 촬영 거리와 구도, 김 여사의 포즈 등에 비춰볼 때 주민이나 행인이 아니라 김 여사의 측근이 찍은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미디어오늘 사설을 보면 당시 연합뉴스의 첫 보도 뒤 대통령직 인수위 출입 기자들은 인수위 공보팀에 인수위에서 사진을 연합뉴스에만 제공한 게 아니냐 사진 출처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보팀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기자들이 우리도 독자 제공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사진을 제공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다만 인수위 측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미디어오늘은 덧붙였습니다.
짬짬이 의혹과 별개로 다수 매체의 김 여사 보도가 거의 예외 없이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 패션 스타일에 집중됐다는 점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후드티, 슬리퍼 보도 폭풍이 몰아친 뒤 5월 3일 김 여사의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여러 매체들은 김 여사가 입은 치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 원대에 판매 중인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놀라운 발견을 재빠르게 뉴스로 전했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 때도 김건희 여사 첫 공식 패션, 흰색은 다나, 순수, 백이민족, 김건희 블랙 올 화이트 패션 숨은 의미, 내조의 전념 뜻, 김건희 흰색 원피스, 검정 투피스, 소상공인의 사비로 구입, 이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취임 연회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실크드레스 차림으로 만찬장서 환한 미소 같은 보도가 여럿 나왔습니다. 연회와 관련해선 샴페인잔을 입에 대는 윤 대통령을 쳐다보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회자됐고, 여러 언론이 레이저 눈빛 등의 단어를 쓴 제목을 달아 이를 기사로 다루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가십성 소재를 다수 언론이 다루면서 더 큰 화제로 번져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14일 윤 대통령 부부가 취임 뒤 첫 주말 나들이와 쇼핑에 나섰을 때도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 음악회에 참석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의 보도가 반복됐습니다. 다시 출처의 불투명성 문제로 돌아와서 김 여사 쪽과 매체 간 짬짬이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련 사진 보도 말고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하나만 더 꼽자면 4월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윤 대통령 부부의 산책 사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부부가 휴일인 4월 17일 반려견 토리와 함께 서울 반포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독자 제공 사진 2장을 실었습니다. 이 사진 설명엔 김건희 대표는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노란색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다. 전날인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였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휴일 산책길에 두른 노란색 스카프에서 세월호의 의미를 콕 집어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김 여사 쪽에 특정한 설명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자의적인 의미 부여를 매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진 또한 독자 제공이라지만 근접 촬영 구도 등을 볼 때 삼엄한 경호망을 뚫고 지나가던 행인이 촬영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진을 누군가 전달하는 데는 특정한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이 경우는 김 여사가 세월호 추모의 뜻을 표현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조선일보가 사진을 보도한 지 4시간 뒤 같은 조선일보 계열인 조선비즈는 관련 기사를 통해 김 씨의 스카프는 세월호 참사 추모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세월호 8주기 추도식이 열리던 지난 16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인근의 몽마르트 공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세월호 추모식 불참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참석하게 되면 경호 등의 문제로 추모식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다. 대신 윤 당선인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잊지 않겠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논란이 일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로선 김 여사의 스카프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분명한 건 메시지 내용을 떠나 특정한 의도를 지닌 언론 플레이가 독자 제공 같은 불투명한 경로를 통해 권력자와 언론 매체 사이에서 벌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기본 책무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한 권력 감시이기 때문입니다.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이라면 불투명한 유착을 통해 권력의 특정한 의도를 전달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선일보 계열의 월간지인 여성조선에선 김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가 몇 시간 만에 제목을 바꾸고 일부 내용을 삭제해 다시 내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24일 오전 처음 올라온 기사는 단독 인터뷰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 건희사랑은 여사 요청으로 통큰 커리어 우먼 이런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갑자기 제목이 강신업 변호사 통큰 커리어 우먼 여사 응원 위해 건희사랑 만들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정된 기사 본문에서도 김건희 여사 요청으로 팬클럽이 만들어졌다는 강 변호사의 애초 발언 내용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일부에선 강 변호사의 애초 발언을 두고 팬클럽 별성이 김 여사의 자작극이라는 얘기냐 이런 의문이 나오자 여성조선 쪽에서 부랴부랴 관련 내용과 제목을 바꾼 게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삭제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미화 보도가 본물을 이룬 사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룬 보도는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4월 8일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언론 매체들은 4월 6일에서 8일 김건희 씨 동정 기사에서 김건희 미화 내용을 278회 언급한 반면 김건희 의혹을 언급한 건 단 4회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김 여사의 의혹 보도를 철저히 외면하는 마당에 검찰과 경찰이 김 여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합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이, 허위 이력 의혹과 7시간 녹취록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의혹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찰이 먼저 두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서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은 5월 초 7시간 녹취록 관련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지난 2월 10일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해당 단체들은 녹취록 속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삼부토건 관련한 발언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들어선 허위 이력 의혹 또한 서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15년에 걸쳐 한림성심대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최소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을 제출해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로 강의한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김 여사 자신도 허위 이력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명과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같은 달 김 여사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 역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경찰이 이제 와서 김 여사를 서면 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옵니다. 권력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 5월 23일이었죠. 최간호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 참가한 경찰 관계자는 출석 조사를 하느냐 서면 조사를 하느냐는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한 것이라면서 무혐의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말했는데요. 과연 경찰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지 똑똑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도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우면서 이제 곧 서면 조사로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 짓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소환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니 어떤 다른 방식의 조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수사의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많이 진행된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적정한 법에 따라 그러나 장관님, 어쨌든 고 의원이 소환 조사는 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거듭 따졌지만 한 장관은 끝내 여러 방식이 있고 검찰이 적정한 처분을 할 것이다. 이런 말만 되풀이한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공범들이 156개 계좌를 동원한 주가 조작 행위를 통해 106억 원 상당의 막대한 시대 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대 경제범죄 사건입니다. 김 여사도 여기에 계좌와 돈을 댄 공범 아니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범행에 사용된 김 여사 계좌가 애초 알려진 신한증권 계좌 말고도 5개나 더 있고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권유로 2개 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또 주가 조작이 일어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은 9억 원대에 이른다. SBS가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 연루 의혹 정황이 더욱 짙어진 것입니다. 이런데도 검찰이 최소한의 대면 조사조차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내준다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다수 한국 언론 매체의 보도 행태는 언론과 신생 정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언론의 책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 감시가 느슨해질 때 정권과 검경 등 권력기관의 관계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모습으로 금방 회귀하는 것 아니냐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태행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특종, 속보, 이슈. 당신이 보는 세상의 가려진 이면에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겨레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이면 캠페인. 많은 곳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면지, 이곳에 찍는 이면지 활용 스탬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을 더했습니다. 기후위기, 멸종위기 동물, 아동인권, 한겨레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이면지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세상의 이면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동안 한겨레가 전해왔던 가치가 담긴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면지 활용 스탬프가 필요한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보다 많은 곳에서 세상의 이면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실, 정의, 소수,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한겨레 서포터즈 버스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